제가 성장할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직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저 스스로 챌린지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동안 이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불편하고 챌린지한 상황의 연속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한아람입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휴먼 인터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대학교 부소 연구소에서 처음 디자인 일을 시작했어요. 그 뒤로 상하이 존슨 컨트롤즈에서 계속 일을 했고, 미국에서는 비자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거쳐서 지금은 아마존 알렉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무래도 자신의 디자인을 타인에게 공유하기 바로 전일 것 같아요. 몇만 명의 엔드 유저에게 공유하는 프로덕트 런치 바로 전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사실 저는 경력이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이고 취업이 어려운지 잘 몰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한 이력서를 200군데 정도는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0군데 중에서 딱 10곳 정도 다시 연락이 왔어요. 되게 참담한 결과죠. 그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 이직할 때는 100군데 정도 이력서를 돌렸고요. 10군데 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에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경력이 쌓이면서 두 번째 이직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아마존 이직할 때는 총 5군데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군데 모두에서 전화 인터뷰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일했던 동료가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그동안 일을 하면서 따로 UX 관련 소셜 미트업이나 컨퍼런스 같은 데 계속 참여하면서 인맥을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 추천해줬던 곳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5군데 모두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합격한 회사들 중에서 아마존이 가장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서 아마존을 정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신 회사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꼭 보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회사나 조직에서 배울 점만 배워서 다음 이직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있는 조직이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지만 회사 복지가 좋지 않다, 디자인 리더십이 배울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지금 조직 내에서는 프로세스만 잘 배워가시고 다음 이직할 때는 디자인 리더십이 좀 더 빵빵한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좀 수월해지고 제가 성장할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직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저 스스로 챌린지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동안 이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불편하고 챌린지한 상황의 연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입사를 한 지 2달 정도 됐나? 근데 저 매니저께서 저보고 부사장님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아마존에 대해서 무슨 툴을 쓰는지도 잘 몰랐던 시점인데 갑자기 부사장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폭망했죠.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상황, 챌린지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는 되게 좋아요.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이너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게 확고하고 예술적인 성향이 강한 디자이너 분들이 계세요. 제품을 딱 봤을 때 저 제품은 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 이런 느낌이 오는 디자이너나 디자인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저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나만의 디자인 철학은 어떤 것인가. 근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확고한 디자인 철학보다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더 좋은 디자이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기 디자인 철학이 A, B, C인데
제품의 성향이나 아니면 타겟 유저층에 의해서 A, B, D로 바뀌게 된다면 왜 A, B, C에서 A, B, D로 바뀌게 되는지 명확하게 자기 주관을 갖고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디자인 철학이 있다면 프로젝트 초반에 팀원들과 빠르게 상의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자인 철학은 참신함이나 혁신적인 새로운 디자인보다는 이미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익숙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저는 선호해요. 이미 나와 있는 예시들이 많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2016년에 크라이슬러가 기어 변동기를 새로 디자인했어요. 원래 기존의 기어 변동기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기어를 변동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기어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파킹 상태인지 아니면은 뉴트럴 상태인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인투이티브하게. 근데 새로 크라이슬러에서 디자인한 기어 변속기는 그 위아래로 작동하는 거긴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디자인을 새로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파킹인지 드라이브인지를 알려주는 건 기어 위에 있는 아이콘으로 알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런 새로운 디자인 때문에 사고들도 되게 많이 나고 해서 그 제품들을 전량 리콜한 사례가 있어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기어가 지금 쓰고 있는 기어처럼 생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버튼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 개발된 사용자의 멘탈 모델을 침해하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 디자인 철학은 혁신보다는 이미 익숙한 디자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자라는 게 하나 철학이고요. 그리고 신속함보다는 신뢰를 가지는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것도 제 철학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 스텝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스텝들이 되게 페인풀할 수도 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구매를 하기까지 내 아이디를 체크하는구나, 나의 은행 계좌를 체크하는구나, 신뢰성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뢰성을 무너뜨렸던 예시가 아마존에서 프릭션레스 쇼핑이라는 거를 새로 런치를 했었어요. 사용자가 나 인형집 가지고 싶어 라는 말을 알렉사에게 한 순간 알렉사가 그냥 제품을 오더한 거죠. 아무 스텝도 확인 스텝을 거치지 않고 주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물론 편의했지만 사용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이나 신속성보다는 신뢰성을 더 중요시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제 철학이에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디자인 일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요. 나중에 은퇴해서 큰 기업이나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디자인도 꾸준히 하면서 계속 디자인 일 하고 싶어요.